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3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풀려면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가장 간편해요. 자,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지만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해보면 왜 사용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x가 1로 갈 때 2x 이런 친구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또 3은 또 상수 함수로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가 1로 갈 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2x는 x가 1로 갈 때는 2로 가고 그 다음에 리미트 3은 그렇죠, 그대로 3 되겠죠. 왜냐면 x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5다.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3이란 친구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x가 3으로 갈 때 3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당연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친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그렇죠. 제 분모가 딱 보니까 여기에 극한값 여기 극한값 둘 다 존재하니까 우리가 분배해가지고 이제 분모 분자 따로따로 구할 수 있었다. 이것도 극한값의 성질이었죠.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보면 3 빼기 이 극한값은요 3 빼기 그렇죠 3 마이너스 2인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1번 2번 둘 다 맞아요. 3번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x제곱 플러스 2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물어봤어요. 이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거 일단은 답은 발산일 것 같죠. 왜냐면 x가 발산하고 있으니까 그럼 x제곱도 마찬가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2를 더해봤자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렇게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 한번 볼까요?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1-x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냐, 어디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1 빼기 지금 여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란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니까 플러스, 즉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거기에다가 2를 더하라는 소리는 어차피 더해봤자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여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라는 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5번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x 플러스 1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분자는 이렇게 1로 고정인데 분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요. 즉 커지고 있어요. 계속. 분자가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진다. 그러면 우리 이거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했죠? 그렇죠.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5번도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극한값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파악을 해보면 x가 1로 갔을 때 그 극한값과 그 다음에 x가 2에서의 우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x가 1로 다가간다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x가 1일 때인 함수값을 고려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수값과 극한값을 같이 고려할 때는 연속 막 이런 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고려했지 극한을 구하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추세만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러면 x가 1로 다가갈 때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x가 1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는 자, 이쪽으로 다가가네요. 여기 함수값 1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좌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이 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로 다가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 극한값은 1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함수의 2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하라 했네요. 그러면
2인데 어디 쪽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간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겠네요. 자, 여기에 y 값은 얘도 마찬가지로 1.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자, 일단 뭘 구하라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극한값을 각각 구해보라 했어요. 자, 도대체 마이너스 1이 어떤 점이길래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살펴보라 했을까? 문제를 보니까 절대값이 있는데 분모에 0되게 하는 점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죠. 아, 이 절대값을 풀려면 우리가 뭔가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작은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죠. 그래서 이 fx를 한번 우리가 범위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fx는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보니까 이런 범위에 있는 어떤 x를 넣더라도 여기 절대값 안에 거는 양수가 된다. 양수가 되면 우리가 절대값은 그냥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저거 그대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됐네요. 마찬가지로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자 그런 x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를 넣는다면 여기 안에 절대값 안에 것은 항상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약분이 될 것 같아요. 왜 약분이 되냐면 얘 위에 게 인수분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계속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대체 어떤 함수로 우리가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기 때문에 4, 1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4만 위에 남겠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돼가지고 얘랑 나눠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만 남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게 그려진대요. 자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도 되지만 그리지 않고 쌤 풀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가 그려지니까 우측에서 오는 우극한을 구하려면 이쪽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더라도 오른쪽 방향에서 오는 그 함수는 얘를 살펴봐야 된다. 이 친구, 위의 친구. 그럼 x 마이너스 4라는 친구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자 이걸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자 똑같이 우리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갔는데 왼쪽에서 오는 친구를 보려면 우리가 아래 범위에 있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얘를 보는 거랑 똑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쓸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x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5가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런 거 틀리면 바로 한강 가야 돼요. 자, 이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런 거 그려지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 그려줄 때 우리가 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했던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한 다음에 얘를 각에 놨겠죠. 자, 그러면 야, 우극한 한번 구해봅시다. 1보다 큰 범위에서 얘니까 자, 1로 가까이 갈 때 그의 우극한은 어떤 친구다? 그렇죠. 위에 있는 범위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친구 이렇게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을 써가지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맞죠? 플러스 3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k 플러스 2 값 나오고. 자, 좌극한 한번 구해볼까요? 좌극한은 우리가 1 왼쪽에서 오는 걸 이제 보는 거니까 여기 부분의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5x-2k 이런 함수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x가 1로 가다 보니까 얘는 5-2k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 이제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같게 만들어 주려면 5-2k와 k 플러스 2 이게 같아야 되고, 자, 이거 넘기면 k는 1이 나오겠죠. 자,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극한값이 존재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랑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리미트, 자, 예를 들어서 x는 2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 x는 자, 여기 문제에서 써있듯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라고 한다면 가우스 x의 값은 1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2.3이라고 한다면 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2를 값을 취하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y는 가우스 x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면 자, 0, 1, 2,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 x축이고 여기를 우리가 y축이라고 해보면, 자, 그러면 그림 모양은 지금 자, 0은 포함을 되면서 1을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죠? 여기를 1, 2, 3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1에서 2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자, 3까지. 자, 요런 모양의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되면서 0은 포함이 안 되도록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값이 자, x는 2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습니다. 자, x는 2로 가까이 가지만 x는 2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이 가우스 x에 대한 극한값을 살펴보려고 봤더니 자, 2라는 요 구간 안에서 자, 극한 함수 형태가 지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쪽 구간, 그죠? 이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쪽 구간의 함수가 형태에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죠? x는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그죠? 그 다음에 x는 2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다시 좌극한, 그죠? 요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2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2에서 오른쪽에서 오니까 함수 값은 2로 가까이 가죠. 그죠? 그래서 요 함수 값은 2가 되고, 그죠? 극한 값은 2가 되고, 그죠? 자, 그럼 2의 좌극한이니까 자, 왼쪽에서 가까이 가죠.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거기에 대한 극한 값은 1로 가까이 가니까 요것에 대한 극한 값은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이 지금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건 같지가 않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한 값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자,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자, 문제가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자, 리미트에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그죠? 자,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의 값이 k
그죠? 그때 이 상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의 값이 1 아니면 2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n은 우리가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그죠? 리미트에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랑, 그다음에 리미트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값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x. 자, 그럼 이 값은 자, n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2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값은 2가 나왔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니까 가우스 x에 대한 값은 n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n으로 그대로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n이니까 자, n 제곱해도 n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죠? n 제곱, 그죠? 그 다음에 x는 n으로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n. 자, 이렇게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좌극한이죠? 좌극한은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x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것은 자, n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이니까 가우스 x에 대한 녀석은 아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1에 대한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n-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가우스 x에 대한 제곱이니까 n-1의 제곱이 되면서 그 다음에 x는 n으로 가죠. 그냥. 그래서 n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문제에서 요 극한이 지금 존재하죠. k값이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값이 얼마였냐면 k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 등호랑 2번 등호에 대한 우리가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1번 등호에서 자, n 플러스 1이 자, n-1분의 n-1의 제곱 플러스 n이랑 요 우리가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n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1, 자, n-1이 되고요. 그죠? 이것은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n이 2 이상인 자연수죠. 자, n은 자, 2 이상인 자연수기 때문에 n-1을 양변에 곱해도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n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n 제곱 마이너스 1은 자,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요. 자, 이거 없어지죠. n 제곱 없어지고 넘어가면 n은 2다.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이 값이 k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값은 k이기 때문에 이 n은 우리가 2라는 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 2라는 녀석을 우리가 n 플러스 1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k는 n 플러스 1이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우스 함수의 모양, 그 다음에 가우스가 정수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이거 x에다가 3을 넣어보니까 0분의 0꼴이 나오나요? 자, 0분의 0꼴 나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뭔가 0이 되게 만드는 인수들을 이게 약분될 거라는 우리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들을 한번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 써보면 리미트 분모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자, 분자 한번 봅시다. 자, 2 1 3 3 어디 마이너스? 아래쪽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 2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똑같은 게 보이죠? x 마이너스 3 약분을 시켜주면 x가 3으로 갈 때 자, 분모 분자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봅시다. 자, 분모는
그렇죠. 6으로 가고 분자는 6 플러스 3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분의 3으로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익힘책 페이지 148페이지 148페이지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2분의 x제곱 플러스 2x-1을 조사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분모는 1차죠. 그리고 분자는 2차입니다.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 무한의 그 속도가 2차가 1차보다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엄밀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엄밀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서 꼴이므로 부정형이라고 하죠. 부정형의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형의 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형의 꼴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극한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꿔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정형꼴로 바꾸는 방법은 x로 다 나눠주는 겁니다. x로 다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모든 걸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면 3은 수렴하고 x분의 2는 0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3으로 수렴하고 분자는 얘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2로 수렴하고, 근데 x는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는 3으로 수렴하는데 분자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럼 정형꼴이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나오죠? 무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문제는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혀가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형의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의 꼴을 어떻게 하면 정형꼴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에 8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는 1차, 여기는 1차죠. 1차니까 1차 하면 어떻게 되겠죠? 앞에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1분의 a, 그래서 여기는 a가 나오고 a는 2a 플러스 1이다 라는 1차 방정식을 풀면 a 값이 나오겠죠. 심플한 문제죠. 근데 좀 이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개념을 받아들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개념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또 부정형의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정형의 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x로 나눠주면 1 플러스 x분의 1 a x분의 3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결국은 답은 a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예. a는 그래서 2a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의 문제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문제를 푼다는 것보다는 개념을 익혀간다는 의미로 부정형의 꼴을 정형의 꼴로 바꾼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149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9번 문제는 지금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2가 0이 아닌 일정한 값일 때, 0이 아닌 일정한 값이라는 거는 뭐 수렴한다는 얘기죠.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수렴값이 0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극한값 이가값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극한값을 가지고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지금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2가 어느 한 값으로 뭐 알파라고 할 거예요. 알파 0이 아닌 숫자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이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x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는 문제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값을 구하라고. 근데 이것도 좀 안에 있는 값도 좀 우리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변동을 시킬 수 없는데 여기는 fx고 x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여기는 fx-2고 x가 2로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이 식을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식을 구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값이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고, 그렇죠? 얘도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x분의 fx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x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도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가 원하는 거는 위에 있는 원하는 값이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값입니다. 이 값이 알파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물론 치환을 해서 x-2를 t로 치환을 해서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t는 0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을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f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x가 2로 가까이 간다 0분의 f0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이 식이 주어진 겁니다. 이 식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보니까 x분의 fx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스킬은 가지고 있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다 x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하면 얘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얘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얘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거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수렴이니까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얘 어디를 수렴한다고 했죠? 알파 얘는 0 3 알파 플러스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파 값을 몰라도 우리가 3을 하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 포인트는 어떤 극한값이 주어진 이 극한값의 식을 가지고 주어진 극한값을 구한다 이런 건데, 극한이 x가 향하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같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치환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연습을 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숙달을 시켜놓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10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자, 두 점이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A라는 점이 0,t. 그죠? A라는 점이 0,t고 여기가 t.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과 자, 원의 교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P라고 했고요. 이 점이 P죠. 그 다음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값이 뭐냐면 자, 이 어떠한 OA 선분과 PH 선분의 곱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구해라. 약간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더니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자, 어때요? 자, OA는 우리가 길이가 우리가 t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pH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h에 대한 우리가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극한이 지금 t에 관한 극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ph의 길이도 자, t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t에 관한 우리가 식으로 우리가 pH를 표현해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두 점을 알고 있어요. 두 점. 자, A 0,t 그 다음에 B점은 마이너스 1,0이라는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점을 이용한 직선을 우리가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자, 요 pH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 P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 직선과 이 원의 우리가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요. 교점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pH의 길이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B점을 알고 있으니까 B점을 기준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y-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여기서 이걸 뺄까요? 그죠? 앞에서 뒤에 거 빼면은 1이 되고요. 그죠? 앞에서 뒤에 거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직선의 방정식은 y는 t의 x 플러스 1이라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직선의 방정식 찾았죠.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랑 요 이제 원의 방정식하고 이제 연립을 해서 우리가 값을 찾아낼 텐데, 우리가 궁금한 값은 요 ph, 그러니까 요 p점에 우리가 p점에 y 좌표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연립을 할 때, 그죠? y를 요 x, 이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x를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y의 좌표가 한 번에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해볼게요. x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해보면,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자, y는 tx 플러스 t가 되고요. 그쵸? 그러면 tx는 자, 우리가 y 마이너스 t가 되죠? 아, 그럼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t분의 자, y 마이너스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 번만 더 써볼까요? t분의 y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x 좌표를 우리가 자, 여기를 뭐 1번, 그다음에 여기를 뭐 2번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2를 자, 1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을 하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x는 t분의 y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t분의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다. 우리가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 t 제곱분의 y 제곱 마이너스 t분의 2y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은 없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y의 좌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y에 관한 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자, 이 값을 정리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t제곱으로 양변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ty 더하기 t제곱 y 제곱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y제곱을 묶어보면 1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ty는 0이라는 식에서 우리 y의 p점의 y 좌표는 0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y를 똑같이 이렇게 약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y 값 다 찾았네요. 그죠? y 값은 자,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를 뭐 이렇게 스타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y 좌표 찾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궁금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OA 길이랑 그죠? pH 길이는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에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스타라고 쓸게요. 자, 따라서 이 값은 우리가 극한으로 보내면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를 우리가 친구들이 해결할 때 자, 극한에서 t가 어디로 가는지 자,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t가 무한대로 가야 되네. 그러면 OA와 pH를 t에 관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를 푼다면 자,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공부하느라 되게 수고 많았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 수학 선생님들에게 따로 질문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지 149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2로 갈 때 2차 함수분의 2차 함수가 3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풀어봤겠지만 x가 2로 가면 여기는 이제 완성된 다항식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시키면 얘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수렴한다.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이게 0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게 관심이 나오는 거죠. 결과가. 그럼 결국은 이건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항상 이 함수값이랑 같은 거니까 2를 여기다 2라는 값을 대입시켰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x-2라는 인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모양의 꼴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x-2분의 b 이렇게 써주면 얘랑 똑같은 다항식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x-2, x-1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는 x-2, x-2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럼 x-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다 2를 대입시키면 여기 분모는 1이 되고 2-2분의 b가 됩니다. 이 값이 3이 나왔다는 거죠. 3이 나왔다는 거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b 마이너스 2값이 나오니까 식이 완성이 된 거죠. 식이 완성이 된 거니까 이 분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x-2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얼마 됩니까? a 값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극한값 fx 곱하기 gx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리미트를 fx랑 gx에 나눠주려면 조건이 있죠. fx랑 gx가 각각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부터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에 gx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gx에 대한 조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극한값 2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분자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gx-3x를 리미트 1로 보냈을 때 얘가 0이 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gx-3이 0이 되고 다시 말하면 얘의 극한값 이 g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x에 대해서는 fx를 이제 1로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fx 자리에 그 fx를 표현한 저 식 자체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gx가 이제 극한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리미트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자세히 말하면 이 x와 gx의 이 리미트를 또 각각 나눠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x는 1로 가고 있고 gx는 지금 이때 3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x 또 1로 가죠. 그래서 답은 2다. 그러니까 fx의 극한값이 2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극한값은 2이고 g의 극한값은 3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답은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3번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극한값을 1로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극한은 무슨 꼴이어야 할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야 하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는 어때야 될까? 최고차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모가 2차기 때문에 분자의 최고차의 차수도 2차여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x세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사라져 줘야겠어. 얘가 사라지면서 최고차항이 2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기면 되겠냐? fx는 x세제곱을 없애줄 수 있도록 x세제곱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고차항만 비교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1차랑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보이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의 fx를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식의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도 0으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를 써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 돼야 된다. 즉 얘는 없어지고 a랑 b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 자리에 a를 넣고 이 f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얘가 x제곱으로 한번 묶이고 a로 한번 묶여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공통으로 보이니까 x 플러스 1로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지금 인수분해 된 상태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되고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얘가 1 플러스 a가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그 극한값이 4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다. a가 3이면 b도 3이 되겠죠?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구하라는 거 이제 fx니까 fx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x세제곱, x제곱, 그 다음에 3x 플러스 3.